고통 없이 평안히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고인의 중소는 초원동 자택에 마련됩니다. 신령이 좀 왔어요. 아버지도 왔어요. 아버지도 왔어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측의 조문 사절단이 방문했습니다. 민족 대단결과 통일 애국 사업에 기여한 정주영 선생의 사망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미국은 대사 대리를 보내 조의를 표했고 주한 러시아 대사는 애도를 표하는 푸틴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애도를 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33만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뚝심 하나로 조선소를 만들어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고비를 돌파해온 정주영식 하면 된다는 우리 경제 발전의 구호와 동일시되기로 했습니다. 지난 92년 대선에 출마해 좌절하면서 실패한 정치가 정주영으로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몸은 무리 했죠. 적연장이 무리라 한 거죠. 그의 인생 역정은 한 편의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미치는 장사는 평생 해본 일이 없습니다. 조 회장께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신 그런 분으로 국세청에서 발표가 됐었죠. 난 가장 많이 사업을 한 것만 기억하지 돈을 벌었다 이런 거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재산을 얼마라고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보질 않아서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축의 한 사람인 거는 사실이에요. 네. 회장님 주머니에는 얼마 정도 돈이 있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호주머니에 지금 한 30만 원 가지고 있는데요. 네. 회장님에게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거냐고 제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 끝나면 점심을 한번 내라 하면 또 낼 용이도 또 있죠. 국민이 재벌 또 큰 기업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지난 50년대부터 말하자면 재벌과 정치의 뭐라 그럴까 유착이라고 그럴까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문제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이 됩니다. 60년대, 70년대가 하여튼 기업과 정치의 유책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는 기업 발전 사에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정치와 기업의 윤택에 있어서 손해를 더 크게 보는 것은 어느 쪽이냐면 기업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장총체육관입니다. 현대그룹 새마음 갖기 결의 실천대회 구국 여성봉사단 박근혜 총재 이제 막 입장했습니다. 현대의 비약적 성장은 영명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도력으로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가능했던 것입니다. 425만 불의 자관협정이 요즘 조인됐습니다. 개인 회사에는 처음으로 베풀어준 이 자관협정서에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정주현 사장이 서명했습니다. 수출에 공이 많은 현대건설의 산업훈장을 수여하는 한편 현대건설, 현대시멘트 공장은 내자 3억 원과 AIT 차관 425만 달러를 들여서 만 2년 만에 준공을 받는데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가격 산정을 여러 군데 조사시키고 계셨던 모양이야. 주무부서인 건설부는 물론이고 서울시에서도 견적을 내게 하고. 먼저 건설부 650억 원, 재무부 330억 원, 육군공병관 490억 원, 대한건설 280억 원. 태국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시공하고 있는 대한건설의 계획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산출액이 가장 적정선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30억 원으로
책정키로 하겠습니다. 조국 건설을 위한 전진의 맥박은 우렁차게 뛰어 민족의 꿈인 경부고속도로가 예정대로 기공됐습니다. 제일 어려운 공사도 구간 그런 거는 뭐 줄 데 없으면 다 우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경부고속도로에 참여한 수십 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건설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공기 내에 얼마나 단축해서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와 고정비를 줄이고 지연되면은 그만큼 손해거든요. 야, 여보세요. 해상 공복을새가 어둠에 있어. 야간 공사 중에 사고가 났다는 보고인데 매라고 있는 거이가. 여기 말짓거리니까니 날래뛰라. 장비를 어떻게 조입하고 정비했길래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서 트럭은 깨지고 롤러는 망가지나 말이야. 장비 수입, 부품 구입 왔다 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공기에 딱 맞추나 말이야. 현장 가서도 기계가 쓰면은 왜 샀느냐, 그럼 부속이 없어서 그렇다, 청구를 했느냐, 그럼 청구했다, 언제 들어오느냐, 그런 것까지도 아주 역으로 추적을 해서 완전 현장 십장으로서부터는 그야말로 뭐 불철주의하고 했죠.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민족의 저력이 과시된 일대 역사였다. 428km의 고속도로를 우리나라의 건설업자들과 우리나라의 노무자들과 일한 사람들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맹글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의 그 기쁨은 좋은 일이 추진될 때 기쁨도 못지 않습니다. 조건이 어려운 그 사업이라도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생각지 않고 이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아주 도전적이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도전 정신,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추진력이라든가 적극적인 할 수 있다라는 능동적인 생각을 한다는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각 직원들도 몸에 배는 거죠. 밑에 한 건설은 살아남느냐 죽느냐 죽게 할 기로에 와 있어.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선업이 별거냐. 철판으로 큰 탱크 만들어서 바다에다 띄우고 동력에 의한 그저 추진력으로 달달달달달 달리면 될 거 아니겠나 말이야. 그러니까 배를 탱크로 보고 탱크 속에다 엔진만 붙이면 되는 거고. 그 커다란 탱크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용접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만들어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리는 일이 참으로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상대도 안 해주죠. 첫째, 너희가 배를 만드는 경험이 있느냐, 너 나라가 그런 큰 배를 만드는 경험이 있느냐, 큰 배를 만들 경험이 없으면 그런 배 만드는 노동자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요컨대 배가 팔린다고 하는 증명서를 갖다 붙여야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소에서 배를 살 선주를 찾아서 세계 방방곡곡 헤매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선주를 한번 동원해. 그 당시는 그리스의 세계적인 선주가 있었습니다. 레바노스라는 사람인데 그리스의 당대 대선주입니다. 이 마음은 부풀고 나 혹시나 기다리.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분지 일치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 길지,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봄이 가고 여름 오면 저 바다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네 배를 만들 테니까 살아,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보고 엉터리 그냥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느끼라도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26만 탱크 2척을 그 사람이 7천만 불에 계약을 해서 계약서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정도 들이댔습니다. 영국정 꼼짝 못하고 차관습니다. That sounds great. You see a picture of white sand and a map, may be tempted to buy your ship. 현대그룹은 조선소 건설에 착수하여 착공 1년 만에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의 건조를 시작했으며 그 조선소를 지면서 배를 만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정이 먼저 되는 공장을 먼저 짓고 또 독구도 다 파기 전에 배 엉덩이만 들어갈 때다 또 배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배를 주문 맡아가지고 조선소를 하면서 2년 만에 그 배를 명명식을 했습니다. 마침내 울산 현대조선소가 건조한 26만 톤급 유조선 2척에 대한 명명식이 베풀어졌는데 이렇게 초대형 선박을 만들어 세계에 알림으로써 조선 입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증해 보이게 됐습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한 개 업체가 $2억 수출을 달성하리만큼 커다란 신장률을 이룩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온 기업인과 근로자, 피땀 흘려 일해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조선업계는 정상적인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해와 현재 23개국으로부터 185쌍 240만여 총톤에 달하는 선박 건조를 주문받고 있다. 자기 나라에서 만든 배보단 훨씬 좋은 값에 좋은 배를 한국에서 만들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진 조선국의 선주들이 한국에서 배를 만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assenger car developed and produced by Hyundai Motor Company. The Pony is known as a beautiful, economical, and strong small car that has an international appeal. 우리나라 고유의 모델인 국산 승용차가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중동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 262대 포니 승용차를 수출한 현대자동차는 이미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도 많이 수출해서 유럽의 유력한 신문 방송들로부터 성능이 좋고 아름다우며 수출 경쟁력이 높은 승용차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구라파의 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구라파 테스트 기간에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놀랬다, 기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라파 전체를 지금 목표로 해서 뛰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 메이커의 자동차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포니2 카나다 상륙, 영하 30도의 카나다 혹한 적응 테스트와 미국 가스판 안전도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한 포니2는 세계를 달리는 태극기입니다. 미국에서 그 현대 자동차 상륙에 대해서 상당히 그 타 경쟁 업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Is how the American market looked about 7 years ago. The Japanese dominated all kinds of products from low-priced items up to the high-priced goods. Cars back here, you'd think they'd have a ways to go on cars, but at this moment in Canada, there is now a Korean car from Hyundai Motors called the Pony. Hyundai now has 9% of Canada's new car market, an astonishing success because they've done it. 카나다에서 참 성적이 좋았어요. 카나다에 들어가는 모든 외국 자동차 중에 1등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건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제 미국 큰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괜히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기울을 하는 거죠. 현대가 들어오는 것은 소형 자동차이기 때문에 미국 그 대형 자동차 메이커들하고 조전하는 게 아니고 외국의 소형 자동차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시장을 좀 갈라갔겠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심성 있게 이른 범서부터는 그걸 나가게 됩니다.
가나다처럼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 네. Hyundai fever or Hyundai fever or Hyundai fever. The Koreans say Hyundai. Oh. The Americans are going to say Hyundai. I think some of the Americans definitely admired the Koreans for their drive and for having this vision of getting into the U.S. in this highly competitive market. Chung Ju-young was it took someone of the tenacity and the intelligence and the drive of Chung Ju-young to make this happen. 힘겨운 나의 인생 굵어지고 산뜻하게 맑으나 돌아온단다 쨍하고 햇불날 돌아온단다. 참 젊었을 적에 이 힘든 일을 많이 했죠. 철도판에서 이제 그 흙을 자꾸씩 밀고는 말을 밀고는 가는데 이걸 들어서 쏟는데 참 힘이 들었어요. 돌을 져서 이제 높은 데 저올리는 거예요. 응? 다리가 발발 떨리죠. 돌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요. 물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느껴라. 본인만 착실하면은 장사는 뭐든지 잘 된다. 잘 되는 게 원칙이다. 잘 안 된다면 그것은 본인이 잘못하는 거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전두환 대통령의 이 취임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이나 우리 기업계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정의로운 그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현대 미포 대단의 수리조선소 준공식 현장입니다. 오늘 준공을 보는 이 대단의 현대 미포 수리조선소는 총 시설 자금 996억 원을 투입해서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일찍이 일본을 이기고 서울 올림픽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 안에서도 경제장관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1전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울. 거기서 정정 회장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왜냐하면 대표로 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유치도 안 되는데 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위기인데 정정 회장 한 분만이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한 분입니다. 올림픽에 관한. 네, 오늘 내일 또 무슨 마지막 그 공식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대비하면서 해야 할 대표라는 게 수십 명 되는데 활동비가 없어요. IOC 위원들 나가서 차 한잔 마시고 밥을 먹을래도 그 당시에 40불, 50불씩 하더라고. 그 당시에 김문영 씨가 태권도협회 회장하는 김문영 씨가 자기도 다니면서 밥을 사야 되는데 돈 빨리 달라 말이야. 그랬더니 정정 씨가 알아듣고는 야, 그 아무 영수증 필요 없으니 그냥 얼마씩 줘. 산속에다 산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매일 파티를 하면서 정종 회장이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의 IOC 위원도 초청하고 일을 많이 했죠. 경비도 전적으로 부담을 하셨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올림픽 유치한 그러한 그 단결된 정신을 살리면은 서울의 올림픽은 가장 적은 효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기름 위에다 뭐 위에다. 배터리에다 집어넣어.
정주영 정의를 모시고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일회재단과 새세대 유경의 새세대 심장재단 등등으로 해서 약 한 100억을 냈어요. 네. 예. 그리고 새마을 성금으로 또 한 74억 냈습니다. 네. 이 금액을 내셨죠. 네. 7년간이니까요. 네. 그럼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됩니까? 기억 안 됩니다. 뭐 지나간 일은 자꾸 잊어버리면 살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 45억 원을 기부한 뒤에 어떤 후회를 해보셨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내면은 잊어버려야지 후회해서 뭘 합니까? 후회 안 합니다. 네. 민주당의 노무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시류에 순응한다 하면 힘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간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자기네가 괴로운 일을 안 당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지. 정부나 의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네, 정부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쥐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 이거야 뭐 바위저고리 했으니까요. 뭐 여지껏은 그랬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재벌들에게만 자꾸 유리하게 간다 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 시간처럼 노 의원이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국민이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죽는다라고 한 번 말씀하시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금리가 착 내려버리더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대로 우리 정부가 따라주면 우리 경제는 좋습니다. 지금 배 이상 예. 거슬는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이죠. 네. 거기다 돈 낸 게 떳떳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뒤에 나옵니다. 돈을 안 내고 어떤 예. 경을 쳐서 우리가 파산하는 게 떳떳한 겁니까? 우리가 무슨 특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김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서 금액이 크고 변한 거는 사실이지만 아니, 좋습니다. 이거 봐요. 이 그런데 이거 봐요. 우리는 누구 보고 이거 피해를 봐요. 받았지. 우리는 손해본 누구 보고 이거 봐야 하는 거예요. 김동주 의원. 물어봐서 증언하는데 왜 야단을 근데 이거 봐요 이러면 됩니까? 별종의 대기업인이 나타났구나. 불려나가서 여러 가지 심기가 불편했을 겁니다만은 정주영 씨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에 각인된 최초의 케이스가 아닌가. 네, 어서 오십시오. 오공청산 없이 말이지 중간 평가를 강행할 때 성야당은 뭐 민주 시민과 더불어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노 정권의 퇴진을 위해 공동으로 강력히 투쟁한다. 이처럼 어려웠던 때를 노 대통령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다고 해고했습니다.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새 정당의 명칭은 민주자유당으로 한다. 후세의 역사에 아마 크게 기록될 것입니다. 제일 큰 페이지에 장식되어 있다. 공동야당 사수하자! 독재는 멸망하고 민주주의는 승리한다. 자. 한 20석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그 정정 유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은 모든 힘을 기울여서 정정 유책에 완전히 고리를 끊을 겁니다. 한 20억, 30억 이렇게 냈습니다. 50억. 그리고 아주 마지막에 낸 것은 100억까지 내고 그만뒀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하면서 쭉 정권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고통을 겪었고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행태도 이제 많이 보게 된 거죠. 이거를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또 그분이 여러 가지 크고 작고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해도 다 성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가 경영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거로 보입니다.
Basically, his attitude was, look, I founded and organized Korea's largest business group. I know how to run this country better than these people. 오늘 통일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는 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 연예계의 이주일 최불암, 그리고 전 의원 14명과 오늘 통합을 선언하고 통일국민당이란 당명으로 내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 기업에서 발휘한 능력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그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나선 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누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깨끗한 정치로 이 나라를 하루빨리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놓겠다는 불같은 의욕,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의 결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그 집권자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막대한 정치 자금을 주었다고 폭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치 자금을 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있다 이렇게 대답한 거지 폭로는 아닙니다. 그럼 얼마를 언제 어떻게 줬느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추석 연말에 줬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도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분명히 어느 기업에게도 누구에게도 정치 자금 좀 주시오 한 일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국민들한테 밝힙니다. 사실 노 대통령 많이 봐준 겁니다. 노 대통령만 준 게 아니고 박 대통령 때부터는 줬다. 전 대통령도 주고 노 대통령도 줬다. 전부 그 주거지 다 단 거는 노 대통령 입장 곤란을 하고 폭로 안 했다는 저의가 거기 있는 겁니다. 개표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가라앉은 무거운 분위기가 이곳 상황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표와 김종필 최고위원 등이 자리를 떴고 오늘 새벽 2시 반부터 당선자가 계속 늘어나자 당직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축제 분위기로 반전됐습니다. 국민당과 무소속의 바람을 일으킨 김동길 후보와 정호영 후보도 이번 당선이 자신만의 당선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승리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통일국민당이 창당 한 달 만에 31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성 정치에 대한 그 불신과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을 찾는 그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국민당이 잘 포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미테란 그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3번 나온다는 삼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사수해가지고 대통령 됐다. 정주영 후보자가 우리 통일국민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권 5년 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국가로 기필코 조약시킬 것입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이 김영삼이 계획과 변화를 추구해온 이 김영삼이 사형도 받고 감옥 가고 연금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학생이건 노동자건 누구에 대해서도 점심 식사 때 김은 가급적 피해달라는 겁니다. 김을 먹게 되면은 위아래 이빨에 김이 달라붙어가지고 그야말로 양김이 형성됩니다.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 씨, 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씨,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폈으면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 꼴이 됐습니까? 양김 씨가 일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니까 안 된다 반대한다 이렇게 수밖에 없죠. 돈을 벌으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희생 위에 한국 제일을 재벌해졌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경제 정통은 나를 요구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 저 색깔을 말입니다. 국민당 로고색을 사용하게 되죠. 로고색을. 예. 나오는 게 사람을 확 땡기는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정치 초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 구단하고 경제 구단하고 맞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 잘 될 때 경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경제 성장은 겨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뭐 경제하면 공부를 하는데 언제 경제 공부가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한 5년 하는 거 구경하고 그리고 한 15년 후에 하라게 됐습니다. 네. 자기가 15,000불 국가를 만든다네요. 참 속아 웃을 일이에요. 네. 직장인이 회사에 바라는 요망사항.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내려라. 아니 뭐 이거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알게 뭡니까? 나는 집권하면 아파트 값을 반드시 현재의 반값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서민들이 보금자리가 되도록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양가가 종전보다 최고 2배까지도 아파트값이 치솟는 서울 강남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학군을 재조정하고 떴다방이라고 불리우는 이동복덕방이 난립해서 분양을 앞두고 이른바 물딱지라는 추첨 접수증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웃돈을 얹어 팔아 어젯밤부터 밤샘을 한 신청자 2천여 명이 접수 서류를 사무소 2층에서 뿌리는 바람에 서로 먼저 받으려다 20여 명이 다치고 분양사무소의 전화와 책상 등이 부서졌습니다. 계속 밤을 새워서 식구가 교대를 해가면서도 없는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예스했다 이 말입니다. 영세민의 인감증명을 10만 원씩 사들여 4만 5천여 명이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등 1인당 180장에서 200장까지 가지고 밤을 샌 사람이 허다해요. 완전 복부인들이요. 이렇게 투기보험을 주성해가지고 하루에 700~800만 원씩 뛰는 이 집값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아파트 투기를 반드시 잡을 것입니다. 성남 분당과 또 고향 일산지구의 대규모의 신도시 건설 발표 이후에도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서울의 집값은 꾸준히 올라 무려 51%나 상승했습니다. 때를 만난 듯이 신도시가 들어앉는다는 분당으로 15만이 넘는 인파로 분당으로 가는 모든 길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대형 아파트의 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만 들어오고 여기 사람들만 못 사게 만드는 거지 뭐예요 지금? 100만 원 보증금에 6만 원짜리 사글세방. 한 집에 이런 가구가 4~5가구씩 모여 사는 이른바 달동네의 대명사인 이곳 봉천동 역시 투기와 학군 때문에 시작된 이번 전셋값 파동으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월급 주니까 국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월급 주니까 처먹고 저러 그런 거 하나 시정 못하면서 뭘 이러고 저러고 하고 앉아서 아이 방송 녹음해도 좋고 이래도 좋아.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국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뭘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뒷받침을 했느냐 이 말이야. 뭘 관심을 가졌느냐 이 말이야. 정부는 그동안 토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 땅 장사를 했습니다. 또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도시 기반 시설비 모두 집값에 전환시키고 터무니없는 아파트 값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모든 정책 실패를 청산하면 아파트 값은 저절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89년도 현대 아파트가 평당 1,500만 원 했습니다. 어떻게 모래 위에 전환 그게 1,500만 원 갑니까? 거품 경제도 이러한 거품 경제는 없는 겁니다. 통치권자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거를 이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 주 요인은 땅값입니다. 토지 정책의 그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있을 경우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자당이 실제로 역점을 두는 부분은 국민당에 대한 견제. 그래서 정주영 후보가 표를 잠식할 경우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일선의 당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반 DJ 성향의 표를 결집해서 당선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게 민자당의 선거 기본 전략이거든요. 근데 정주영 씨의 표는 DJ 성향의 표보다는 YS 성향의 표가 많을 것이다. 정주영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갈수록 YS의 지지도는 떨어진다. 농락하는 이런 시간상을 그
그대로 볼 수 없고 우리는 다 유건일 조선 논설실장이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정주영을 많이 찍으면은 DJ가 당선된다. DJ가 마치 좀 불구스레한 사람이니까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의 칼럼을 쓰고 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조선일보는 김영삼 세고 결탁을 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왜곡해서 국민당을 때립니다. 무조건 김영삼 씨만 지켜 올리는 건 저 말 안 합니다. 국민당을 사실과 다르게 치고 진실을 오도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정도를 걷지 않아서 우리는 거기하고 새가 나빠졌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도 우리가 고쳐내야만 합니다. 정몽원 씨가 오늘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회사 비자금 211억 원을 조성해서 실무자들이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금권 타락 선거를 초동 단계부터 금권 타락 선거 근절을 위해서 현대 기업 자금을 물쓰듯이 금권 선거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가차 없이 본격이 좀 다루어 주셔야 되겠다. 경찰청 특수수사대 수사관과 국세청 조사관 등 60명이 투입된 현대그룹 4개 계열사의 압수수색에서 금권 선거를 한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왜? 아니 민자당의 정치 자금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왜 얘기하잖아요. 묻지도 않아요. 정부가 오늘부터 국민당을 지원하고 있는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전면 수사에 검찰은 정주영 후보의 국세청이 오늘부터 현대건설 경찰은 회사 측이 선박대금으로 받은 은행감독원은 은행 검찰은 서울경찰청은 오늘 당원이 아닌 사람을 당원 연수 모임에 참석하게 한 뒤에 금품을 나눠준 통일국민당. 그 당시에는 누가 구속됐다 하면은 그건 국민당이요 당원이었어요. 그 현대그룹 직원이거나 많이들 구속이 되고 조사를 받았죠. 이잡듯이 현대그룹 전체를 뒤지고 해서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기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음용기 현대종합목재 사장을 구속한 검찰은 현대그룹이 이미 전 그룹 차원에서 국민당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는 내가 구속된 거에 직접적인 거는 우리 직원이 화성 어느 지역에서 그 주민을 만나는 거를 그 형사가 현장에서 발견해서 이게 불법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촉발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확증은 잡지 못했습니다. 현대그룹의 사장 한 사람을 검거했다 해서 실적을 내놓는 게 중요하지.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데 여의도 광장을 정말 다 메웠다라고 할 정도로 100만 원 너끈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정도 열기라면 당선될 수도 있겠다. 비록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동원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준비가 없으면 저런 열기를 안 보일 텐데 그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면 당선될 수도 있겠다. 입당원서 낸 사람만 찍었어도 당선이 돼요. 입당원서를 낸 게 거의 1000만이 됐든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나는 타고난 건강과 부지런함으로써 그동안 경제에 얻은 경험을 토대로 나의 모든 능력을 경제의 발전에 바치겠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신다면 그래도 정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정치는 물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떨어진다는 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수는 3위인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보다 609만 6,723표를 앞섰습니다. 정주영 후보는 자신이 압승하리라고 본 강원도 지역에서도 2위에 그쳤고 자금과 조직을 바탕으로 한 위세도 사실은 거품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작심을 못 하시는 듯한 말을 안 하셔.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쭉 만난을 극복하고 성공하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온갖 고난 속에서도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삼 후보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선거 사범을 정치적 타협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특히 기업 자금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죄가 피 흘리고 그러시잖아요, 좀들.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가 매우 진노했다는 보도가 있은 직후에 전격적으로 소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당에 대한 중대한 탄압으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다. 아침 11시에 들어가서 이제 밤 11시쯤 한 12시간 가량을 조사를 받고 나오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현대그룹을 이잡듯이 뒤지고 전부 이제 압박을 가해서 정치를 그만두라, 손 떼라 뭐 그런 그걸 노골적으로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했죠. 김영삼 후보를 굉장히 불편하게 한 말들이 거친 말들이 있어요. 머리가 내가 볼 때는 머리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상머리 교육까지 오래 시켰습니다. 그랬는데도 대통령 감으로 안 되니까 또 오만 방자하게 놓으니까 그러니까 겁이 났죠. 겁이 나서 이제 같이 만나자. 그래서 이제 얼굴 보니까 초췌하고 불안하고 그때 절박하더라고요. 양 김 씨에게 개인적으로 공격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대표직을 물러나서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가 뭐라고 그랬지 알아요? 저 통일국민당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정당이 태어날 것이다. 야, 우린 죽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무실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창당한 정당의 사무실도 없지 않다는 게 뭐 갈 데가 있어야 가지. 남의 다방에 어떻게 자꾸 갑니까? 이제 좀 다른 다방에 갑시다 이거. 하다가 할 수 없이 현대 그 빌딩에 옆에다가 천막 치고 했어요. 대표 최고위원이 탈당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게 정치가 되겠어요? 이 사람 빠져나가 저 사람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요. 다 여당으로 가는 거예요. 국민당 정주영 대표가 오늘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정주영 대표의 정치 실험은 1년 만에 완전히 실패로 끝난 셈입니다. KBS 한 번도 써주지도 않대. 지난번 재판한 것도 재판하는 거 써주지도 않고 뭐 물어봐. 선심관광은 뭐 이미 그 무죄 판결이 나가지고 일단 부담을 좀 드셨는데 비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얘기도 들었어? 재판부에 당시 증언을 했지. 맞아? 만약에 다른 경제인이 정치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본 일도 없어요. 지금 뭐 특별하게 느끼시는 심경 같은 거는 없으시겠네요?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느낄 게 뭐 있어요? 그럼 오늘 왜 기자들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글쎄 말이죠. 그럼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나도 이리 반론하고 싶어요. 현 정부가 내한테 불편하게 하는 일은 느껴본 일이 없는데. 삼성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정부가 너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뿐이에요? 삼성에다만 특혜를 줄 리가 없죠. 삼성그룹의 승용차 사업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과 주변 여건의 변화로 산업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김영삼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동차 산업 진출을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중국 투자고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후퇴시킬 거다. 자동차 산업은 사실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연구 개발이 필요한 건데 느닷없이 삼성에 자동차를 이제 진다고 하니까 이것은 현대에 대한 어떤 견제와 어떤 탄압의
일환으로 되는 거다. 이건 누구나 느낄 수 있었던 거고 생뚱맞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봐야죠. 이거 참 오랜만입니다. 이게 몇 년 됐죠? 예, 네, 예.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요. 조깅 아침. 네, 무슨 훈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됩니다. 이쪽에서 북한에서 보내는 비행기를 타고 대항 들어갔다가 난 거기서 사람들이 큰 소단지에 해를 타고 있어요. 한 30명 타. 그렇다고. 정주영 회장은 이번에 사면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여력을 다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임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렬로 늘어서 방북을 기다리는 소떼 트럭의 행렬은 1.5km가 넘는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에 가는 소는 모두 500마리입니다. 암수 비율은 5대5입니다. 소를 실은 트럭 행렬은 서산농장에서 이곳 임진각까지 260여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통일을 향한 민족의 염원을 안고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방북을 환송하는 인파가 보이고 있습니다. 소떼 무사 방북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게 돼 무척 기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청을 꿈을 안고 아버님 소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저는 묵묵히 일하고 참을성 있는 소를 성실과 부지런함에 상징으로 삼고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으려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갑니다. 저희 이번 방문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